반갑습니다. 예, 무대 중앙 표시된 데에 위치해 주시고요. 정면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네, 2006년 영화 괴물의 공동각본가 우리 하준원 감독님입니다. 예, 가볍게 손인사로 조금 경직돼 있는 긴장된 마음을 좀 녹여볼까요? 이어서 왼편으로 살짝 몸을 틀어 또 바라봐 주시고요. 예, 영화 데드맨으로 첫 데뷔를 합니다. 네, 장편 영화 첫 데뷔이고요. 오른편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가볍게 손도 흔들어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정면 아래쪽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정면 아래쪽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한 분 한 분 눈을 맞추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화 데드맨을 시작으로 또 어떤 영화를 집필해 나갈지, 연출해 나갈지 기대 많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준원 감독님이셨습니다. 네, 무대 뒤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자, 이어서 우리 조진웅 씨를 무대 중앙으로 또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역시 왼편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네, 영화 데드맨의 데드맨으로 이만재로 여러분들 전격 변신에 나섭니다. 정면도 봐주시고요. 자, 오른편도 한번 시선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냉철한 모습, 또 이 만재라는 인물을 어떻게 표현해낼지. 자, 정면 아래쪽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정말 많은 취재진 여러분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조진웅 씨였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희애 씨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역시 무대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왼편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 살짝 몸을 틀어 가벼운 손인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고혹적이고 매력적인 우리 김희애 씨. 이 10여사를 만나 또 어떻게 변신을 하게 될지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또 나눠봤습니다. 정면 보시고요. 네, 이어서 오른편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가벼운 포즈 부탁드립니다. 정치 컨설턴트 10여사 우리 김희애 씨가 완성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면 아래쪽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정면 아래쪽. 네. 이 순백의 드레스가 이렇게 아름답게 잘 어울리실 수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김희애 씨였습니다. 네, 이어서 개인 촬영 마지막이네요. 우리 이수경 씨 무대 위로 모십니다. 네, 역시 무대 중앙으로 모십니다. 왼편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 먼저 시선 처리 부탁드리고요. 네, 이어서 정면으로 억울하게 죽은 우리 아빠의 누명을 풀기 위해 열심히 이만재를 쫓게 되죠. 공희주로 변신합니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가볍게 손도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정면 아래쪽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가벼운 포즈 부탁드립니다. 네, 공희주로 변신할 우리 이수경 씨의 연기 변신 기대해 주시고요. 잠시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배우 두 분 모시겠습니다. 조진웅 씨, 김희애 씨 함께 모셔서 세 분 촬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왼편부터 봐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시선을 맞춰 왼편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 네, 좋습니다. 가볍게 손을 한번 살짝 흔들어 볼까요? 네, 와주신 우리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면도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정면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 가벼운 손인사 좋습니다. 이어서 오른편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도 우리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정면 아래쪽에 계신 우리 영상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사진 기자님들께 또 좋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감독님까지 함께 모셔서 또 파이팅 한번 외쳐봐야죠. 자, 2월 7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작 보고회를 통해 아주 멋지게 또 첫 선을 보이게 됐습니다. 왼편 바라보시고요. 자, 영화 데드맨 파이팅! 네, 아주 열심히 파이팅을 불어넣어 봅니다. 자, 정면 보시고요. 자, 영화 데드맨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2월 7일에 뵙겠습니다. 오른편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 영화 데드맨 파이팅!
명절 연휴 극장가를 뜨겁게 달굴 준비가 끝났습니다. 네, 정면 아래쪽도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정면 아래쪽을 향해서도 영화 데드맨 화이팅입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시부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반갑습니다. 새해 들어 저희 데드맨이란 영화로 극장가 문을 열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아무튼 맛있게 만들었으니까 재미지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발걸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게 만든 영화 데드맨이 드디어 여러분들 앞에 선보이게 됐습니다. 이어서 김혜 씨. 네, 안녕하세요. 데드맨에서 심여사라는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를 맡았습니다. 김희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이수경 씨. 안녕하세요. 저는 데드맨에서 공이주 역을 맡은 이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공이주 역할의 우리 이수경 씨. 이어서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데드맨의 각본과 연출을 맡은 감독 하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네 분이 드디어 일을 냈습니다. 과연 어떤 영화일지 궁금한 발걸음으로 이 자리까지 함께해 주신 걸 텐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데드맨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에 살고 이름에 죽는 이들의 얽히고 설킨 관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바로 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크는요, 바로 데드맨 이름 추적 토크입니다. 예. 효과음이 살벌하죠. 네, 맞습니다. 자, 이번 토크에서는요, 데드맨의 핵심 인물들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우분들이 극중 등장하는 캐릭터 이름이 적힌 명패가 지금 앞에 놓여져 있죠. 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한 명씩 차례대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진웅 씨 앞에 놓여져 있는 명패는요, CEO, 세오 이만재예요. 천재 위의 만재다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하지만 이 만재라는 이름의 의미 궁금합니다. 그 만만짜리 뭐 재물 뭐 돈을 많이 벌면서 살아라 뭐 이런 뜻이었는데 참 이름대로만 살면 좋을 것을 그렇게는 못 사는 인간인가 보죠. 어떻게든지 영화를 보셔야 돼요. 그래요. 네, 영화를 보셔야 되고. 짤막하게 좀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것저것 하면서 잘 좀 버티면서 살려고 하다가 무엇이 잘 안 돼요. 그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팔다 이제 이름까지 팔게 되는데 이름값이 500만 원이에요. 예, 저로서는 굉장히 좀 희망적인 돈이었는데 그걸 이름을 팔고 났더니 그 이름으로 1000억대 횡령 사기범이 되네요. 예, 그래서 도대체 제 인생까지 다 날려버린 이 사건의 배우는 무엇이고 나는 좀 알아보고 죽자. 예, 이렇게 살기 좀 억울하다 해서 한번 찾아 나서 봅니다. 예, 그 과정이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예. 네, 이름을 찾을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고 결말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예, 아시더라도. 맞습니다. 이 일만만의 재물죄. 사실 이름으로만 딱 보면요. 과연 횡령 누명을 쓸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는데요. 과연 이 CEO에서 죽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되고 또 그 누명을 과연 벗게 될지 너무나 궁금해집니다. 자, 바지 사장계의 신화에서 하루아침에 누명을 쓴다.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자, 과연 어떤 마음으로 또 이 이만재라는 인물에 접근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잘 만들어낸 그 이야기거리구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느껴졌었죠. 근데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만들기까지의 취재를 한 5년 정도를 아주 꼼꼼히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실제로도 있는가 사실은 많이는 분들이 잘 모르지만 이쪽이 굉장히 좀 무서운 공간이구나. 그래서 이 이야기의 실타래를 잘 한번 풀어보면 절대로 여기에 그쪽 어두운 곳에는 손을 대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경각심도 좀 들고요. 그리고 그 치밀함이 있었습니다. 감독님이 시나리오를 설계하실 때에 그런 치밀함이 고스란히
녹여져 있어서 뭐 자칫 뭐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을까 하는데 인물들로서 그 이야기의 카테고리를 살짝 잘 풀어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매력적인 스크립트가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데드맨 이만재가 조진웅을 만나면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너무나 궁금하고요. 자, 다음으로는요, 우리 김희애 씨 앞에 놓인 컨설턴트 심여사 캐릭터입니다. 자, 어떤 캐릭터일까요? 네, 그동안 보도 듣지 못한 그런 캐릭터였어요. 예, 그래서 뭐 정책 컨설턴트를 맡고 있고요. 우리 천억 횡령 누명을 쓴. 예, 누명을 쓴 이만재를 다시 이 세상으로 끌어내는 그런 인물입니다. 예. 아니, 사실 이 정치판계에서는 정말 심여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한 유명 인사인데요. 심여사 캐릭터만이 갖고 있는 이 특별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김희애 선배님과 이 심여사가 잘 매칭이 안 됐는데 보다 보니까 매력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너무 매력적이어서 아마 여배우라면 너무나 탐낼 만한 그런 역할이고 전에 들었는데 그 우리 하준원 감독님이 봉준호 감독님 그 괴물을 같이 공동 집필 하셔서 친분이 있으셔갖고 이 시나리오를 한번 보여드렸대요. 근데 이 심여사 캐릭터는 이제 각 캐릭터마다 어떤 배우가 좋을까 이렇게 의논을 하시다가 심여사는 누가 했으면 좋겠냐 그러는데 떠오르지가 않더래요. 캐릭터가 한국에서는 한국 이렇게 배우로서는 좀 매치가 안 되는 그런 거였는데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한테 시나리오를 주시게 됐고 조금 한국화해서 심여사라는 캐릭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저에게는 너무나 신비롭고 정말 귀한 그런 역할이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정말 그 신비로움을 김희애가 아니면 표현해낼 수 없었기 때문에 또 우리 감독님께서 대본을 선뜻 우리 김희애 씨에게 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매 순간 심여사로 살고 있었다라고 우리 감독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면 이 심여사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매력을 좀 꼽아주신다면? 굉장히 파워가 있어요. 파워하면 뭘까요? 돈. 그래서 뭐 자가용 비행기도 있고 너무나 파워풀해서 뭐 물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그래서 이만재에게 완전히 다른 세상을 저의 이익을 위해서 끌어내긴 하지만 글쎄요 이 영화에서 제가 빌런이 될지 아니면 우리 이만재의 큰 백이 될지 보시면 알게 되겠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하이라이트 영상 속에서 이만재 줄게 하는 이 대사가 범상치 않음을 느꼈거든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수경 씨의 명패는요. 유튜버 공희주라고 적혀 있네요. 어떤 캐릭터일지 살펴볼까요?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 아버지가 그 이만재 사건에 함께 연루돼 있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만재를 추적하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질긴 인연이네요, 이만재와. 네. 그죠? 이 공희주도 심여사처럼 어쨌든 이만재를 쫓는 인물인데요. 공희주는 그럼 어떤 성격의 인물일까요? 또 유튜브는 또 어떤 채널이고? 굉장히 뜨거운 여성이에요. 굉장히 네, 집요하고 그런 여성, 뜨거운 여성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처음에 시나리오를 봤을 때 근데 이제 초중반부터 그 목표만을 달려갔던 이 캐릭터가 조금 성격이 바뀌어요. 이만재를 만나고 나서부터. 그것도 참 매력 있었습니다. 살짝 그 달라지는 포인트도 네. 우리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나가는 바지 사장기 에이스에서 하루아침에 사설 감옥에 갇히게 되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만재, 외모부터 강렬한 카리스마가 풍기는 심여사, 또 3년간 한 인물을 쫓을 만큼 엄청난 집념을 지니고 있는 공희주까지
데드맨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굉장히 입체적입니다. 배우분들이 각 캐릭터를 위해 또 얼마나 신경을 쓰셨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점을 가장 염두에 두고 또 이 작품에 임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진웅 씨. 예, 저는 굉장히 그 상황들이 굉장히 급변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굉장히 뭐 캐릭터를 구축할 때 일관적인 어떤 관통선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그 상황에 일단은 저는 100% 한번 던져보자. 예, 그 상황을 맞닥뜨려 보자. 그랬을 때 제가 느끼는 뭐 공포감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건데 그것을 좀 날 것처럼 드러내 볼까? 예. 쉽게 얘기하자면 캐릭터 준비를 안 했다는 거죠. 왜 그러세요? 예. 안 했다기보다는 그 상황에 철저하게 자기를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이고 굉장히 날 것이 나올 것이다. 해서 그 스크립트를 맨 처음에 읽었을 때는 여기서는 이 감정이 일관되게 흘러가면 안 되겠는데 예, 그러니까 저도 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상당히 신명이 났었어요. 예, 거기에 뭐 의상, 분장 분들이 또 미술 하는 분들이 또 도움을 주셔가지고 연기할 때 참 행복하지 않았나. 네, 뭐 고생하고 뭐 그런 거보다도 너무너무 상황들 안에서의 급변하는 감정을 제가 스스로가 막 표출을 할 때는 되게 신명나고 재밌더라고요. 네. 네. 그런 걸 좀 꽤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하이라이트 영상 속에서도 살펴봤지만 관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처절한 상황 자체가 사실 이 이만재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안에 상황 속에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끈적한 이만재를 표현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뭐 열마디 말로는 표현이 어렵습니다. 꼭 여러분들 설극장과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우리 김희애 씨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이 심려사에 접근을 하기 위해 노력하셨는지요? 네, 제 얘기하기 전에 조금 이만재 제가 볼 때 우리 조진웅 씨는 뭐 너무 좋은 작품 많이 출연하셨지만 이 데드맨이 어쩌면은 조진웅 씨의 매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극을 끌고 나가면서 정말 나락에 빠져서 관 속에까지 들어가는 그리고 또 다른 세상을 완전 본인의 의지 없이 상관없이 이렇게 이끌려가는 모습을 쭉 끌어가시는데 정말 데드맨에서 가장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조진웅의 또 다른 발견으로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네, 될 네. 것 같다. 와. 그리고 이제 저 심려사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다채로운 매력을 갖고 있어서 이 외적으로도 많이 변신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미술, 뭐 분장, 헤어 이 팀이 저를 너무 많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 최대한 저 안같이 제가 뭐 여지껏 뭐 다른 역할 많이 맡았지만 그래도 가장 다르게 어떻게 하면 보일까 그래서 해주셔갖고 배우는 최대한 그 전의 인물하고 다르게 보이는 게 가장 신나고 재미있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행복했어요. 예. 아니 점점 더 강해질 때마다 가르마가 더 타지더라고요. 막 9대 1까지 가더라고. 네, 머리도 이만하게 만들고 뭐 하여튼 이제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좀 알아봐 주세요. 제가 어떤 것을 했는지. 저 알아맞출래요. 네. 칼라렌즈 하셨죠? 정답이다. 와, 맞췄네요. 칼라렌즈도 예. 하고 물론 이제 몇 신마다 한 건 아닌데 조금 더 신비감을 주고 조금 그런 걸 할 때는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어마무시한 변신을 여러분들도 꼭 함께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이수경 씨는 또 공의주에 접근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을까요? 제가 사실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뜨거운 사람이 아니라서 이 미적지근한 저의 온도를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수 있을까. 사실 이 촬영했을 때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래서 계속 온도를 올리려고 노력을 깼고 저도 선배님들과 마찬가지로 분장팀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과감한 스타일링이 되니까 아무래도 그거에 연기가 도움을 받더라고요. 네, 아니 곱슬곱슬한 헤어부터 그리고 저는 얘기 듣기로 이 하이라이트 영상 속 시위 장면을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셨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하시는 분들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한 번씩 더 유심히 살펴보기도 하고, 유튜버도 이런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 분들은 어떤 식으로 이런 스피칭을 하시나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했죠. 아무래도. 네. 지금은 뭐 이렇게 겸손하게 살짝 훑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엄청나게 또 접근을 위해 노력을 했다라는 후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 기대됩니다. 얼핏 보면은 이 세 인물이 사실 적대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굉장히 필요에 의해 움직이는 것도 같습니다, 감독님. 어떻게 이렇게 인물 구성을 하게 됐는지 또 감독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네, 이 영화가 겉으로 보면은 이제 한 남자가 누명을 쓰고 자신의 누명을 벗기 위해 진범을 찾아가는 직선적인 이야기의 구조처럼 보이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세 캐릭터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러니까 하나의 이름을 두고 세 개의 목적을 가지고 톱니바퀴처럼 때로는 서로를 이용하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배신해가면서 달려가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설계할 때 이걸 하나의 오케스트라 공연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만재는 공연의 흐름을 이끌면서 감정의 진폭을 가장 최대할 수 있는 악기라고 생각을 했고요. 신여사는 이 공연을 전체를 설계하는 지휘자, 그리고 공희주는 이 사건을 이제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바라볼 수 있는 청중의 입장으로 두고 그렇게 구성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와, 영화를 보면서 물론 내용에도 우리가 빨려들겠지만 이게 조화로운 오케스트라의 반주를 듣는 느낌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도 또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흥미로운 구성 빨리 만나보고 싶은 마음인데요. 자, 이어서 이 세 분이 과연 어떻게 이 영화를 만들어 왔을지 궁금해집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토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크는요, 바로 데드맨 매력 추적 토크입니다. 네, 매력이 뭐 이만저만 아닌데 사실 이 토크로 끌어내기가 굉장히 난항을 겪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딱 세 가지 키워드를 가져와 봤거든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소재 추적입니다. 과연 어떤 소재를 추적하게 될지. 이 데드맨은요, 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 서류상의 대표, 즉 바지 사장 세계를 그려낸 범죄 추적극입니다. 하준호 감독님, 이 바지 사장 세계를 소재로 하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네. 그 사람들은 모두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 이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인을 하는 것도 이름으로 하고 인감도 팔 때 이름으로 파는 것인데요. 근데 막 이렇게 살다 보면 자신의 이름에 책임을 지지 못하고 않고 사는 사람들을 많이 목도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책임져야 될 사람이 책임지지 못하고 않고 대리인의 이름으로 그 자리를 대신하는 여러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서 감독이자 작가로서 어떤 사회적인 어떤 문제 의식 같은 것도 한번 느끼게 되고 이건 이야기로서 한번 다뤄봄직하겠다. 그런데 이거를 대중적인 이야기로 재밌게 풀어본다면 어떤 키워드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바지 사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되게 익숙한 단어인데 많이 접해보지 못한 또 영화에서 소재이기도 하고 이런 바지 소재라는 그 이름을 파는 사람이 그 이름이라는 화두의 주제와 함께 붙었을 때 굉장히 조화로운 그 궁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갔고 네 그래서 바지 사장 소재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바지 사장에다 소재에다가 시읒지읒이 자꾸 들어가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이 바지 사장 소재 그렇습니다. 영화에서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아닐까. 또 앞서 우리 김희애 씨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엄청난 조사 과정이 있었다. 우리 조중 씨도 말씀 주셨고요. 한 5년여 기간 동안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 이게 바지 사장이라는 세계가 생각보다 취재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본인들의 어떤 정체를 노출하시는 경우도 별로 없고 또 이 명의 거래를 또 취재를 해야 되는데 그거 역시 굉장히 취재하기가 어렵고
또 여기서 벌어지는 그 외국으로 넘어가서 벌어지는 어떤 이 범죄도 실제 있는 사건으로 제가 알고 취재를 접근했는데 되게 위험한 좀 취재였었어요. 그랬고 아무래도 그런 취재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그 방대한 자료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즐길 수 있는 아주 재밌는 영화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친구들한테 항상 그렇잖아요. 뭐 대표라고는 하는데 생각보다 좀 시간이 여유로울 때 너 뭐야 바지야? 이러면서 막 물어보기도 하는데, 이 데드맨을 만나고 나서는 이 바지 사장에 대한 그 의미를 좀 알고 나니까 함부로 꺼내기가 좀 어려워지더라고요. 우리 배우 세 분은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바지 사장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셨는지, 또 이 세계에 대해서. 아니요, 전혀 알지 그렇죠. 못했어요. 예. 예. 그냥 뭐 취재 자체가 굉장히 힘드셨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만큼 드러나지 않는 그런 세계가 있지 않았나. 예, 그리고 그것이 만연되면 안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좀 더 현명하고 올바른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그냥 바지 사장은 막연한 그런 단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 지금 시나리오 처음 접하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잘 꾸며낸 이야기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피해자가 생기고, 그런데 얼핏 지나가면서 뉴스 같은 걸 봤을 때 거기선 바지 사장이라는 언급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를 가만히 뜯어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래서 뭐 해외에 어쩔 수 없이 갔다가 거기에서 뭐 그 죽음을 당하는 그런 경우,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데서 본 적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리고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에서 그 루포처럼 이렇게 나올 정도면은 굉장히 만연돼 있는 건 아닌가. 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다. 예. 어떻게 보면은 데드맨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또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이런 집념으로 또 오늘의 데드맨을 또 우리 감독님께서 만들어내신 거겠죠. 우리 김희 씨는 어떠실까요? 네, 처음에 대본을 읽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무슨 전문 그 조사원들이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전문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마치 다큐멘터리 뭘 보는 것처럼. 근데 감독님께서 직접 그 어려운 그 세계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해서 하셨다고 그래서, 그러면서도 굉장히 또 드라마틱하고요. 예,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었고,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좀 이 허구와 진짜 이 세계가 막 넘나들면서 뭐가 진짜고 뭐가 드라마인가 싶을 정도로 아무튼 굉장한 팔색조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재밌으실 것 같아요. 네. 영화지만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 느낌도 살짝 받을 정도로. 우리 이수영 씨는 어떠셨나요? 네, 저도 선배님들처럼 비슷한 감상을 했던 것 같은데, 또 저도 이제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흔히 사실 접한 그런 단어잖아요. 그런데 이 세 인물의 각각의 드라마가 있는데, 아까 감독님 말씀처럼 톱니바퀴처럼 이게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그 열정과 재미로 또 이 공의주를 완벽 소화해 내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영상 속에서도 매번 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함께하고 계신 세 배우분뿐만 아니라 우리 박호산, 이시훈, 최재웅, 유연수, 김원혜, 최수영 등 싱크로율 100% 캐스팅을 또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데드맨이. 우리 배우분들께 좀 여쭙고 싶어요. 이 중 가장 캐릭터 싱크로율이 높은 배우는 어떤 배우였는지. 한 분만 꼽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어떨까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한 분만 꼽기는 좀 그렇고, 글쎄 저는 박호선 선배님도 런드리죠. 그냥 예. 그냥 거기에서 사시는 분 같더라고요. 정말. 예.
네. 근데 또 박호산 배우님이 보시기에는 또 조진웅 씨가 그러하셨을 겁니다. 예, 서로. 김혜 씨는 예, 저는 저이고 싶어요. 욕심이고요. 우리 빼고 예, 얘기하자. 그래서 저 빼고요. 저 이제 제 소망이고 극 중에 힙스터로 나오는 최수영 씨 소녀시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노래도 잘하면서 연기를 잘하는지 그 인물에 딱 맞게 정말 시크하면서 아주 요즘 세대 MZ 세대처럼 하여튼 너무 매력 있었어요. 예. 전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예. 예. 정말 맞습니다. 이렇게 다른 배우분들 보는 것도 또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우리 이수경 씨는요? 저는 최재웅 선배가 어, 저는 공연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선배님의 네. 근데 이제 실제로 같이 연기를 하는데 그때 공연에서 봤던 배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잠깐 헷갈려서 진짜 쳐봤었어요. 그분이 맞나 해서. 네. 국회의원으로 네. 황의원으로 등장하시죠. 네. 우리 감독님께도 여쭤볼까요? 저는 누군가를 이렇게 택하다는 게 굉장히 사실 어려운 입장이긴 한데 왜냐면은 가장 싱크로율이 높으신 분들을 캐스팅한 입장에서 근데 여기 세 분을 뭐 제외하자면 사실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좀 다른 한 분을 말씀드리자면 여기 왕발통이라고 이렇게 최영우 배우라는 그 연인에 나왔던 드라마 장군으로 나왔죠. 예. 그분이 굉장히 재밌고 아주 코믹한 캐릭터로 나오는데 그분의 그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일일이 뭐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모두 주목해서 봐주시길 바라고요. 사실 우리 조진욱 씨와 감독님은 처음 작품 함께 하신 거죠. 처음이죠. 예, 그래서 우리 감독님께 조진욱 씨와 함께 작업한 소감이 어떤지 너무 궁금해요. 우선 이건 제가 조진웅 배우님한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는 그 얘기가. 그럼 뭐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좋아합니다. 제작 보고 현장에서 필요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꼭 폭로를 하려고. 한 15년 전인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영화학교를 졸업하고 뭐 그런 시절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아마 연극계에서 계속 몸담으시다가 이제 매체 출연을 하셨던 초창기 시절이신 것 같아요. 좀 작은 역할로 아마 나오셨던 드라마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되게 짧은 순간이었는데 너무 제가 그 당시에 인상에 깊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 지금 이 영화 팔레트 제작사 대표님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이름을 찾아봤었어요. 그래갖고 이 조진웅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분명히 저 이름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분명히 한국 영화계에서 우리가 저분과 함께 작업할 날이 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기억이 있는데 정말 그 이후에 저희 제작자님은 범죄의 전쟁을 같이 하셨고요. 저는 저희 데뷔작을 같이 하게 되는 그런 사실 사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는 얘기인데요. 이거 완전 하준원의 감동 스토리예요. 네. 예. 와. 그 정도로 저에게는 뭐 사실 다른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 일화로 15년 전부터 어떻게 보면 물밑 작업이 마음속으로 저는 있었던 예, 거네요. 네. 와, 야 그게 이제 데드맨으로 또 성사가 되고 그래서 이루어졌습니다. 너무 기뻤고요. 하여튼 작업하는 내내 더할 나위 없이 저에게는 의미 있는 주인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행복했습니다. 훈훈합니다. 분위기 너무 좋고요. 예. 자, 그럼 이어서 우리 감독님께 또 우리 심여사 캐릭터의 김희애 씨를 캐스팅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또 기울이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독님 어떠셨나요? 네, 사실 김희애 선배님과 데뷔작을 같이 한다는 거는 어떤 연출자든 굉장히 영광스럽고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제 이 대본을 봉준호 감독님께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외국 배우만 생각이 난다. 처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실 그때가 아마 선배님이 이제 제가 대본을 드리고 그 무렵이 부부의 세계를 끝내고 나서 얼마 몇 개월 정도 후인데 제가 듣기로는 너무 많은 작품들이 쏟아지고 있으셔서 그러니까 저는 상상을 못했죠 사실. 근데 저희 제작사 대표님이 선배님 한번 들어보면 어떠냐 이래서 제가 사실 뭐 그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순간 너무 한번 연출자 욕심은 그냥 이거는 안 해보고 간다면 평생을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희 제작자님한테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그리고 대본 그 심연사를 다시 다 썼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대본을 다시 써서 대본을 드렸고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답을 주셔가지고 너무 떨리는 순간이셨겠어요. 예, 그때 기억이 너무 선명하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네. 아,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된, 예, 우리 네 분의 관계. 저는 이수경 씨께도 좀 여쭙고 싶어요. 야, 이 정말 조진웅, 김희애 선배님과 함께 작품을 한다는 것. 얼마나 설레고 행복한 일입니까? 좀 많이 신기하긴 했어요. 왜냐면 네. 제가 연기학원을 다녔을 때 중학생이었는데 그때 가장 존경하는 배우를 이제 한 명 꼭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 김희애 선배님이라고 했어요. 진짜로. 우와. 예. 되고 싶은 배우. 감사합니다. 네. 아, 네. 멋있으셔서. 근데 실제로 촬영할 때도 선배님은 진짜 멋있는 배우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코앞에 같이 있는데도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봤던 건데 선배님 계속 집중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진웅 선배는 제가 뿌리 깊은 나무부터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선배님이 되게 수많은 짤들을 생성하실 때였는데 그걸 다 모으고 배경화면으로 해둘 정도로 정말로 좋아했던 선배님이라서 다들 남친 짤을 모을 때, 예, 그걸 모았군요. 와, 이렇게 연이 깊네요. 예, 들여다보니까. 뭐, 앞서도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우리 감독님께서 우리 이수경 씨가, 예, 또래에 가장 연기 잘하는 배우가 이수경 아닐까라고 또 말씀을 주셨잖아요. 역시 캐스팅 비하인드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볼까요? 네, 우리 이수경 배우님은 아주 정말 연출자가 보기에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리고 대본을 그러니까 훨씬 더 입체적으로 그 캐릭터를 해석해오는 굉장히 깊이 있는 배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겉으로 우리가 이제 이미지적으로 되게 당찬 역할을 많이 맡아왔잖아요, 사실. 근데 그 당참 이면에 그 굉장히 깊이 있는 내면 연기를 잘 해내는 배우라서 다음 작품에서도 꼭 한번 다시 만나고 싶은 그런 배우입니다. 이렇게 또 보험을 드네요. 우리 이수경 씨. 네, 미리 축하드리고요. 예. 우리 조진웅 씨도 이수경 씨의 연기를 보고 좀 인상적인 면이 있으셨다고. 제가 그때 당시 부산영화제 내려가 있을 때 그래서 뭐 이 이수경이라는 배우가 캐스팅이 됐다. 영화제 때 소식을 듣고 이제 주변 분들한테 야 우리 데드맨이라는 영화에 이수경이라는 배우가 캐스팅이 됐다는데 주변에 같이 자리를 했던 모든 분들이 제 칭찬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잘해? 그 어디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게 딱 보니까 그 친구가 그 친구야. 야 그러면서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나서 이제 사무실에 가서 영화사 사무실에 가서 이제 처음 만나게 됐는데 저기 앉아 있는데 가자마자 되게 자랑을 했어요. 야 주변 사람들 너 왜 이렇게 좋아해? 야 너 뭐 연기를 그렇게 잘하고 근데 현장에서 봤더니 매 순간 얼굴이 좀 달라요 상황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달란트가 굉장히 풍부한 친구구나. 그리고 연기도 담백하게 하면서도 그 안에 심지가 있어서 야 얘는 뭐 좀 일 내겠다. 예. 그래서 굉장히 혼신의 힘을 담아서 집중을 해서 할 때는 이 친구가 이런 에너지가 있구나. 그래서 되게 동료 배우지만 후배 배우지만 참 그런 데 있어서는 많이 배웠던 것 같기도 하고 네, 너무 앞으로 좋았어요.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 예. 저별로 가겠구나 또. 이수경 씨랑 같이 출연하게 돼서 너무 우리가 영광이에요. 야, 이거 엄청난 극찬입니다. 지금 몸둘 바 몰라 하시는 우리 이수경 씨. 다음에도 같이 해주세요. 예, 분위기가 너무 좋고요. 이렇게 완벽한 캐스팅이 완성이 됐습니다. 데드맨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만 남겨놓고 있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로케이션 추적입니다. 네. 데드맨에는 사설 감옥부터 이태원 클럽, 폐차장, 신당 기자회견장, 야구 경기장 등 정말 다양한 로케이션 공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조진웅 씨는 거의 모든 장소에서 촬영을 하셨죠.
뭐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쵸? 네. 로케이션과 세트장을 통틀어서 좀 가장 인상 깊은 곳은 어디였나요? 아무래도 뭐 너무 느닷없었던 그런 감옥, 그쵸, 사설 감옥. 소설 감옥소가 익숙하지가 않으니까요. 그쵸. 뭐 그런 데를 제가 가볼 일도 없고. 예. 근데 그럴싸하게 했다. 뭐 이게 뭐 고정된 거라고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어디 있는 교도소예요? 뭐 이러면서 뭐 설정상 중국 어디에 뭐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뭐 그런 공간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공간을 그 재현을 해내서 그래서 연기할 때는 상당히 재밌었죠. 네, 재밌었고 네. 다른 데는 뭐 알잖아요. 배 차장이 어떤 분이고 그렇죠. 뭐 이런 거는 다 아는데 예, 그런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공간이 주는 힘으로 또 아주 멋진 장면들이 또 탄생을 했습니다. 우리 김희애 씨도 기억나나요? 사설 감옥에서의 촬영. 네, 그 첫 번째 씬이 굉장히 좀 강렬한데 너무 저도 기대가 되고 과연 이 장소가 어떻게 구현될까 했는데 아우 너무 추웠고 저는 그래도 좀 입었는데 막 얇은 거 무슨 하나 입고 근데 좀 정말 너무 리얼해가지고요. 예. 근데 그 리얼도 리얼인데 그때 이제 심의 여사를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딱 했는데 사실 저는 뭐 정신이 없는 상태고 그랬는데 선배님 딱 걸어오시면서의 느낌이 압도? 이 전반에 걸쳐서 심여사가 가지는 그 압도감이 그때 그런 저는 사람입니다. 네. 엄청나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너무 잘 딸려갈 수 있었던 그래서 매력적인 역할이에요. 네. 저는 이제 TV에서 보거나 영화관에서 이렇게 보는 선배님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때 실질적으로 맞닥뜨렸을 때 굉장히 압도를 당하더라고요. 와, 그렇군요. 그래서 되게 신명났었어요. 이만재의 그 상황에 더 잘 녹아들 수 있게 기대됩니다. 네. 자, 그럼 우리 감독님께 이런 공간들은 또 어떻게 구현을 해내셨고 또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연출을 해내셨는지요? 네, 이게 아무래도 후더닛 무비라고 하죠. 그러니까 범인을 찾아가는 얘기다 보니까 스무고개처럼 이렇게 용의자나 어떤 공간들을 계속 이동해야 되는 설정이라서 아무래도 공간 전체의 통일성을 갖는 것보다 이렇게 되게 다채롭고 지루하지 않게 아주 재밌는 설정들을 실제와 상상의 그 설정들을 섞어서 미술팀과 많은 노력을 해갖고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너무나 기대됩니다. 자, 이렇게 키워드 토크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토크 어떤 건가요? 바로 세 번째 토크, 데드맨 키워드 추적 토크입니다. 이번 토크에서는요. 보시죠. 여기 준비된 빙고판을 통해서 함께 할 겁니다. 빙고 완성해 주시는 거 아시죠? 한 줄 완성, 대각선 한 줄, 뭐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한 분 한 분씩 번호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숨어 있는 키워드를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배우분들이 직접. 설명을 해야 된다고요? 네, 설명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영화를 저희가 만나기 전에 조금 더 이런 거를 알고 가면 좋으니까요. 아셨죠? 원래 빙고 할 때는 5번이 제일 유리한데 설명을 하려니까 되게 자신이 없었어요. 그럼 우리 감독님부터 한번 해볼까요? 사실 코로나 이전에 그러면 2번 선택하겠습니다. 2번부터 좋습니다. 2번 떼겠습니다. 과연 어떤 키워드일지 바지 사장입니다. 저희가 뭐 여러 번 언급은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또 이 감독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바지 사장은 이름을 파는 사람을 뜻하고요. 이제 자신의 명의만 대여하고 이제 회사의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실제 극중 이만재가 스포텍이라는 회사의 바지 사장을 포함해서 총 42군데의 바지 사장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1천억 횡령 누명에도 또 휘말리게 되는 거겠죠. 것이죠. 네, 맞습니다. 바지 사장 키워드 여러분들 꼭 알고 함께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수경 씨가 한번 그럼 제가 5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5번 유리한 5번. 우리 조진우 씨가 눈독 들였던 5번입니다. 모자 바꿔쓰기. 갑자기 왜 패션 아이템이 나오네요? 어떤 일일까요? 이게 저희 영화에도 자주 등장한 단어인데 이제 실체는 그대로 있고 외형만 바꿔가면서 이제 세금을 피하는 방법.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걸 모자 바꿔 쓴다라고 네, 네.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 야, 이거는 진짜 말씀 못 들었으면 모를 뻔했어요. 예, 그렇죠. 좋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희애 씨. 저는 구석에 9번. 네. 아, 역시 반전이 있어요. 심여사 같아요. 예, 자, 9번으로 가겠습니다. 9번. 네. 어떻게 이거를 딱 고르셨어요? 네, 딱 나왔네요. 예. 예, 정치 컨설턴트는 정치인의 그 전략을 짜주면서 리스크를 관리해줘요. 그리고 그 상대편의 리스크를 또 알아서 그 본인의 그 정치인에 유리하게 이렇게 판을 짜는, 한마디로 정치계의 스타를 만드는 직업입니다. 네. 우리말로 치면은 뭐 매니지먼트, 뭐 소속사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예. 정치 컨설팅에 이제 이만재가 이용이 되는 거고. 네.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주진웅 씨는 어떤 걸 선택할까요? 1번 혹은 8번? 또 다른 거 선택하시려고 지금 다른 데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 그렇죠. 대각선이 좋죠. 1번으로. 예. 요거 만약에 아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요거 만약에 이제 빙고 완성하시면 일어서서 빙고 하시면서 돌아주셔야 돼요. 아시죠? 아시죠? 예, 갈게요. 역시 나왔네요. 우리 데드맨의 뭐 아주 정체라고 볼 수 있죠. 명의 거래입니다. 명의 거래. 이름을 거래하는 걸 거예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네. 선생님 맞대요. 네, 네. 본인의 의사를 담아서 뭐 명의 도용과 다른 거죠, 그게. 그치. 예, 네, 명의 네. 거래는 자신의 의지로 파는 거죠. 네. 거래를 이름을- 하는 거죠. 예. 거래를 하는 거죠. 네. 너무 정확히 알고 계신데 왜 네. 소극적인 모습이세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빙고가 완성됐습니다. 우후! 와, 너무 우리끼리 좋나요? 예. 아, 이게 별거 아니지만 또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대각선. 대각선이 또 이게 또 보기에도 좋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키워드 추적 토크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데드맨 제작 보고회를 통해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고 영화에 대해서 좀 많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야기를 축약한다고 했는데 나누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습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기자님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질문 있는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저 뒤편에 계시네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엑스포츠 뉴스 김유진이고요. 저 조진웅 씨와 김희애 씨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조진웅 씨는 좀 그간 상대적으로 이제 남자 배우분들과 좀 케미를 많이 내는 작품에 출연하셨다가 이번에는 또 김희애 씨, 또 이수경 씨 사이에서 또 멋진 선배와 또 후배 사이에서 청일점이 되셨잖아요. 좀 현장에서 두 분과 같이 촬영하시면서 느꼈던 뭐 즐거움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하고, 또 좀 내가 청일점이다 좀 이런 걸 좀 느꼈던 순간도 혹시 있으셨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 영상에서 보니까 이전보다 조금 야위어 보이는 모습이 보이셔서 혹시 좀 데드맨 촬영을 위해서 그때 당시에 좀 다이어트 같은 걸 시도하신 부분이 있는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희애 씨는 또 오늘 심여사 캐릭터 너무 애정을 보여주셔가지고요. 또 김희애 씨가 새 작품 나오신다고 하면 사실 대중의 기대가 굉장히 높잖아요. 연기나 스타일링 같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런 기대에 좀 부응하고 싶은 배우로서의 어떤 욕심 같은 게 있으신지, 이번 데드맨에서는 좀 본인의 아이디어, 그런 스타일링 같은 것에 아이디어 같은 게 추가된 부분이 있는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조진욱 씨께서 답변 주시죠. 네. 예, 뭐 답변 드리면 다이어트는 하지 않았고요. 영화 속에 보면은 연결이 잘 안 맞는 데도 많습니다. 이실직고하고요. 그 다음에 두 분과 같이 연기를 하면서 너무 영광스러웠고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여배우라는 뭐 느낌보다는 굉장히 에너지가 강한 배우분들하고 같이 협연을 했었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뭐 선배님 같은 경우에 워낙에 아성이 있으시고 이수경 씨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문 그리고 자랑이 자자한 그런 친구였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는데, 청일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그게 안 어울리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밑바닥으로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 분장이나 뭐 하여튼 뭐 하고 다니는 그런 느낌이
사실 근처에 있으면 제가 이분들에게 민폐가 되는 그런 지경에 있어서 아무튼 뭐 작업에 몰두를 했었고 그렇네요. 지금 보니까 제가 청일점이었네요. 예, 그게 또 해본 사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그런 걸 너무 안 해버릇해가지고 예, 저는 아무튼 작업할 때 즐거웠지만 지금 보니까 그때 좀 나 청일점이야 뭐 이러고 쭈뼛 한번 내봤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덧붙여 주신 질문으로 이렇게 좀 기사도 정신을 발휘한다거나 촬영장에서 조금 뭐 힘든 부분에 있어서 조진웅 씨가 조금 뭐 힘이 되어 드렸다든지 뭐 이런 지점이 없었나요라는 질문도 좀 해주셨거든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현장이 사실은 뭐 풍족하거나 뭐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들 감내하면서 작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서로가 거기에 대해서 의지하고 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실은 안쓰러울 때가 상당히 많았죠. 예. 그 선배님 같은 경우 뭐 수경 씨도 마찬가지죠. 현장에서 뭐 이렇게 다른 말씀을 절대로 하지 않으시는데 어떤 날은 너무 추워가지고 어찌할 방법이 없었어요. 예. 제가 뭐 옷을 덮어드린다든지 그거 자체가 그래서 괜찮으실까? 저 친구는 또 옷이 얇고 그런데 지금 좀 괜찮은가? 뭐 우리 감독님이 또 강을 좋아하셔가지고 한강 다리 이런 데서 굳이 거기를 올라가가지고 왜 그러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되게 기사도 정신을 발휘했다 뭐 이분들을 내가 어떻게 했다 보다도 너무 안쓰러움에 안타까움에 그 걱정이 따뜻함이죠. 저는 괜찮습니다만 아유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납니다. 네. 아주 또 알뜰살뜰 이렇게 또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김희애 씨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역할이 굉장히 파워풀하고 굉장히 강한 역할이어서 저도 최대한 변신을 하고 싶었는데 분장팀, 헤어팀, 뭐 미술팀 분들이 더 막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셔서 저는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고 드밀고 있었고요. 좀 낯설긴 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볼륨감도 있고 옷도 되게 볼드한 액세서리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저도 배우로서 어떻게 변신할지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네. 아마 보시는 분들은 더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질문 주신 기자님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질문 왼편에 계신 기자님께 받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뉴데일리 조광영 기자입니다. 일단 감독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첫 데뷔작이시죠? 일단 개봉하시게 된 거 축하 미리 드리고요. 네. 그 아까 서두 말씀하실 때 취재 과정에서 그 위험한 순간이 있었다. 뭐 그런 말씀하셨는데 좀 어떠한 뭐 해프닝, 뭐 위험한 순간이 있었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영화 이제 데뷔를 하셨으니까 뭐 어떠한 뭐 영화 나름대로 철학, 어떤 영화를 좀 하고 싶다 그런 포부라든가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위험한 순간들은 이제 주로 이렇게 범죄 영화를 보통 쓰는 경우에는 취재를 하다 보면은 뭐 취재원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사실 노출을 시킬 수가 없는 경우들이 취재원의 경우 이제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이 얘기조차 사실은 좀 언급하는 거가 이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좀 부담이 되는 면이 있는데요. 그래갖고 자세히 말씀드리기엔 제가 좀 그분들의 입장도 있고 해갖고 좀 말을 좀 아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앞으로는 또 어떤 작품, 어떤 장르의 영화를 함께 하고 네. 싶으신지? 뭐 지금 첫 작품을 이렇게 범죄 영화로 인사드리게 됐는데 이런 장르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긴 해요. 네,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좀 주제 의식이 뚜렷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관객들에게 메시지가 있으면서 대중적으로도 굉장히 흥미로운 영화 뭐 이런 것을 찍는 게 대중 영화 감독으로서의 또 미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작품으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데드맨 이후에 또 어떤 작품으로 많은 관객 여러분들을 만날지 기대되고요. 질문 주신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질문, 요 오른편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 서울 정하은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이수경 배우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공이주 캐릭터의 싱크로율이 어떤지 좀 닮았다고 생각하는 점과 다른 점을 말씀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떨까요? 네. 일단 싱크로율은 굉장히 낮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뜨거운 여자인데 전 되게 미적지근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특히 다른 것 같고 그 집요한 것도 어떻게 보면 지구력이잖아요. 전 어떤 순간의 집중력은 괜찮은 것 같은데 지구력에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좀 다른 캐릭터인 것 같아요. 아유, 그 지구력과 뜨거움이 없었으면 어떻게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겠어요. 예. 뭐 자세하게 또 공의주를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닮은 점과 다른 점도 또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답변 주신 기자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는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인데요. 저는 하준원 감독님이랑 조진웅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는데 감독님께서 아까 이제 봉준호 감독님한테 이제 처음 시나리오 이제 보면서 보여드리면서 좀 상의도 하신 것 같은데 봉준호 감독님께서 좀 어떤 얘기 해주셨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조진웅 배우님은 아까 이제 하준원 감독님께서 좀 과거부터 눈여겨보신 좀 감동의 일화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뭐 오늘 들으셨는지 이미 알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화를 듣고 좀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아, 좋습니다. 먼저 우리 감독님,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네. 감독님은 봉준호 감독님은 이제 뭐 이렇게 대본을 보시고 이건 들어갈 영화다, 안 들어갈 영화다라는 거를 좀 직관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편이에요. 그래갖고 뭐 대본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방향이나 뭐 캐스팅에 대한 조언은 많이 해주시는 편이고요. 네, 근데 하여간 이 작품은 들어갈 것 같다라고 힘을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우, 너무나 큰 힘이 되셨겠어요. 네. 이어서 우리 조진웅 씨, 아까 저도 미처 질문을 못 드렸는데 그 15년 전이라고 하셨는데 그때쯤이면 제가 정말 듣보잡이일 거였거든요. 거기서 그걸 골라내기도 힘드셨을 텐데 등치가 커서 잘 보이셨을 그랬나? 아무튼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예, 감독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었다는 것도 상당히 저에게는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것에 비해서 데드맨 할 때 아마 감독님께서도 그렇고 굉장히 좀 아주 뜨겁게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근데 현장에서 말씀하시거나 그런 적은 없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네네. 들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예. 좀 더 저희들이 잘 할 수 있게끔 장을 많이 열어주신 점, 그래서 오늘 그 얘기는 참 감동스러웠고 여기까지예요. 네, 너무 감동의 말을 잊지 못하고 계시네요. 예, 질문 주신 기자님 감사드리고요.